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PCA생명 인수 추진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PCA생명 인수를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내용이 결정되면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LG생명과학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신화 어드밴스의 지분 100%를 70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3일 장 마감 이후 공시했습니다. CJ 헬로비전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51% 감소한 240억 8,6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W게임즈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81% 증가한 380억 7,300만 원, 영업이익은 18.11% 늘어난 126억 4,7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갈 증권사는 HMC 투자증권인데요. HMC 투자증권에서는 GS 홈쇼핑에 대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당초 전망치를 하회하는 2분기 실적이었지만 지난해 기저휴가와 수익성 위주의 사업 전략으로 하반기 영업 실적은 양호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향후 구조적인 증익 추세가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매수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정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와 순현금 보유 절대 저평가 가치주 또 배당주로서의 매력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비중 확대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바이 의견 그리고 또 목표 주가 2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예,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유진테크에 대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유진테크는 2분기 잠정 실적 매출액 407억 원, 영업이익 116억 원을 공시했습니다. 상반기 6개 매출액은 948억 원, 영업이익 265억 원으로 이미 전년 연간 실적을 상회한 건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D 낸드 및 디램 미세화 투자는 하반기 이후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017년 삼성전자 평택라인 신설에 따른 연간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3,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LIG 투자증권입니다. 파트론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했는데요. 파트론은 2분기 실적은 생산 라인 처분에 따른 일회성 비용과 또 고객 사이 보수적인 생산 계획 및 일부 모델 재고 조정에 따라서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3분기에는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 속에서 갤럭시 노트 7의 조기 출시로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유지했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법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 뵐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의미 있는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도 붕괴가 됐고 코스닥도 7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네.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하기는 했는데 국내장 쪽에도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좀 다소 의문스럽거든요.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어제 생각보다 우리나라 심쿵하게 지수를 눌렀죠. 예, 누른 자리인데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세게 가기 위한 잠깐 휴식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저가 매수로 노릴 수 있는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눌러주면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제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줬다. 이게 기관들이 물량을 좀 많이 덜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관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위에서 많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바닥에 사서 중간에 매도를 치고 다시 위쪽에서 시세를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판다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은 또 한 이틀 정도 물량이 조금 나왔지만 결국 방향 자체는 윗방향으로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는 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7음도 자리였었어요. 자, 음봉 7개에 양봉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다우존스는 반등이 들어왔죠.
자, 이 반등은, 센 반등이 아니거든요. 살짝, 여기 자리대를 저점으로 한번 테스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만 보면, 이렇게 센,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바닥에서 17,000포인트 언저리에서, 18,50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지금 다시 18,300포인트입니다. 자,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만큼 주는 건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빠진다고 잔바람에 흔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M파동으로 꺾여가는 파동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라인은 얼리어트 파동을 만드는 자릿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이라면 꼭 겪게 됩니다. 자, 이게 기쁨 조정이냐, 약품 조정이냐, 아니면 시간에 가격을 주는 거냐, 아니면 시간을 끄는 거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격보다는 시간을 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방하용으로 다시 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적 포인트가 나오는지를 잘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라스닥 볼게요. 자, 라스닥도 역시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요 라인에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캔들의 중간값 위쪽으로 양봉이 들어왔다. 에너지가 음의 에너지보다 양의 에너지를 더 잡았다.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강하다. 또한 저가 매수가 가격이 메리트가 있으면 저가 매수세가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반등 들어오죠. 여기 다시 한번 꺾어줄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하방을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꺾었다가 다시 치는 파동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를 한번 볼게요. 중국 한번 볼게요. 자, 중국 다시 꺾어지는 파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시장이 거의 다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바로 원웨이로 치고 가는 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 M파동을 꺾어서 가는 장이다. 다시 이적을 만들고 이 길이에 얼리어트 파동을 만드는 자릿대다.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유가 한번 볼게요. 자, 유가 반등 들어왔죠. 예상했던 45달러보다 살짝 좀 밀어놨죠. 자, 여기서 한번 더 밀어놨다가 외바닥으로 치고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45달러에서 박스권을 좀 만들고 바닥으로 좀 지지를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상하단을 만들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 더 밀렸다 그러면 외바닥으로 올라오는 장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45달러를 제자리로 갖다 놓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국내 지수 한번 볼게요. 국내 지수 볼게요. 자, 국내 지수 어제 시큼하게 밀었죠. 이렇게 툭 떨어뜨렸죠. 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 라인들은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파동 이렇게 만들어서 꺾고 올라서 다시 꺾었다 다시 들어오는 반등이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주식시장 30분 연장됐잖아요. 효과가 아직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 15일 정도 지나봐야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한 휴가철이라 시장이 약해요. 매수보다는 매도 물량이 탁 틀어놓으면 훌룩 물량이 나오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 살아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저가 매수에 메리트가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 또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700포인트 살짝 밀었거든요. 요 라인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리면 사들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네요.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쉽게 귀엽게 봐주면 됩니다. 왜? 스탠스 자체는 외국인들의 기조는 상방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잔바람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한 방향으로 주식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눌렀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게 파동이라 그러죠.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어느 시점에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하락 파동, 하락 추세를 만드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동시효과 볼게요. 코스피는 4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65포인트 이렇게 됐네요. 자, 장 시작 전에 들어오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철관, 그 다음에 유노바 아침에 좀 들어오네요. 일신바이오, 그 다음에 IM, 코렌, 대동스틸, 코센, 이렇게 서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아미노 로직스. 자, 이쪽으로 조금 매기가 들어오네, 아침에. 사마콘텐서, 그 다음 파워 로직스, 그 다음에 케이프탄 비치, 대주산업, 이쪽으로 조금 들어오네요. 자, 스테플라워, 가스관, 철관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보이네요. 살짝살짝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홍채인식 관련주였거든요. 어제 코렌이 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홍채인식 관련주는 QSI, 자, QSI, 그 다음에 삼본 정밀, 삼본 정밀 전자, 요게 홍채인식 관련주입니다. 근데
매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통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매매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은 조금 탄력적인 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우리종금. 자, 우리종금을 잘 보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대는 이쪽 가격 780원대, 783원대 이렇게 요 라인에서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원포인트, 여기 투포인트를 잡아서 대응하시면 다시 꺾어서 올라가는 파동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각 이슈가 있는 우리종금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좀 밑에서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면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900원 이쪽 라인을 대응하다 보면 자, 이쪽까지는 올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추천 정보는 우리정보입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어제보다는 얼마만큼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감쌌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힘을 내시고요. 기를 넣어드릴게요. 개골개골 팍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쿵했던 국내 증시 감내할 만한 하락이었고 반등을 줄 것이다 하시면서 오늘 관심주로 우리 종금을 주셨는데요. 김영구 멘토님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래 나가고 있죠. 1644-664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밤 9시 주식 챔피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전법 시간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남일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인데요. 일주일에 2번씩 사볼 만한 종목을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박남일 부장님을 만나볼게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추천주를 듣기에 앞서서 최근 들어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요. 벌써 추천해 주신 종목들이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초록뱀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AS해보면 좋을지 리뷰해보면 좋을지 종목별로 부탁드릴게요. 리뷰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원익 IP에서 반도체 쪽에서 좀 AS 좀 부탁한다고 해서 좀 AS를 좀 해드리는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좀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매매 행태가 반도체 섹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원익 IPS도 10% 나 있고 그다음에 FST도 10% 이상 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섹터에서는 단기로 매매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다 말씀드린 이유가 반도체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장비가 먼저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쪽으로 가는 쪽이기 때문에 소재주 중에서 과거에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갖고 저희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태로 말씀드리고요. 원익 IPS와 FST는 보유관 좀 유효하다. 단 눌림목이 발생될 때마다 물량을 저점 분할 매수하되 추격 매수는 자제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익 IPS와 말씀하셨던 FST는 벌써 10% 가까운 수익률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는 말씀 기억하셨다가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추천 종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부장님? 예, 첫 번째는 삼지전자를 좀 소개시켜드리는데 무선통신, 소형기지국 장비, 또 2차전지 방전, 충방전 시스템 장비, 국방 관련, 그다음에 복권 단말기 사업을 하는 아주 여러 가지의 돈이 될 만한 일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눈여겨본 것은 1분기 순이익이 53배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지난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이 2,700억 정도, 2,772억 원 정도 발생이 됐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는 13억이었는데 1분기가 100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은 작년에 1억 5천이었는데 83억 급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의 비율이 거의 4,00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아몰레드와 SSD 속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자회사를 통한
그 반도체 장비와 소재가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현금성 자산이 96억이고요. 작년 연말 대비해서 작년 연말에 59억이었고 이 기업이 220억 정도 입각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나 배당금의 재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3세대 리튬이온 그 충반전 사이클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3분기부터 2차 전지 생산 장비와 전력 저장 장치의 그 PCS 등에 대해서 인버터와 컨버터의 그 전기 자동차 쪽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고요. 3년 전부터 그 사이클로 그 300암페어의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게 급속 충전까지도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전략을 짜보면은 이 종목은 5월 25일 날 520만 주 정도 거래량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달간 그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일정한 거래량은 매물 소화하고 진행되고 있고요. 7,300원 돌파 시에는 탄력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량을 모아가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말씀 부탁 좀 드릴까요? 저희가 받은 거는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네, 부장님. 네. 목표가 손절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그 EPS가 1,316원이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퍼가 지금 3.6배입니다. 지금 이쪽 업종 평균 퍼가 지금 한 15배 넘어가기 때문에 일정 목표가는 1만원 제시해드리고요. 그때 가게 되면 다시 다시 AS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3배를 제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지전자만 오늘 추천주로 듣기가 조금 아쉬워서 한 종목을 더 듣고 싶은데요.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나라 MND인데요. 모터코어 금융기술 분야에서 국내 1위입니다. 이게 무슨 거냐면 자동차 차량 디자인에 맞춰서 모양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모터코어인데 이게 전기차 적용이 가능하고요. 핵심 자회사인 그 남경 전지 기술과 나라 엠텍이 지금 이 법인 설립이 되었습니다. 왜 이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냐면 작년 11월 달에 나라 전지 기술의 100% 지분을 갖고서 나라 엠텍이 지분을 갖고서 전기자동차 부품 공장 생산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LG그룹의 전기차 배터리팩 부품 공급을 나라 엠텍에서 맡고 있고요. 동사가 지분 80%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가 지금 GM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GM에 대한 전기차는 10월 달부터 가시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 남경 지역에서 직납을 하기 때문에 10월 공에 공장 완공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반기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물량을 좀 모아서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5일 전 최대 거래량 440만 주 발생이 됐고요. 일정한 거래량 유지하면서 음봉 3일째 눌러버립니다. 매물 소화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매물 소화가 완료된 맥점은 5,300원 돌파하게 되면 완료되기 때문에 5,300원까지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됩니다. 이 종목은 목표까지 7,000원을 제시했는데 기존에 그 7,000원대 매매가 되었던 물량이 5일 전에 최대 거래량 440만 주 다 튀어나왔기 때문에 다 반대로 얘기하면 매물대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7,000원 그때 왔을 때 다시 한번 AS 해야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4,1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신 두 종목이죠. 삼지전자와 나라 M&D. 주가 흐름 보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57분입니다. 개장을 약 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빨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YG 차이나 인베스트의 송동현 전문가, 샘플러스의 조비맨 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출발하기에 앞서서 오늘 장 포인트를 한 말씀씩 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시장은 지속적인 유가 하락과 그리고 유럽은행 리스크로 인해서 일시적인 달러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대표로 한 IT 업종 위주로의 상승이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 소비주 및 기타 종목들은 현재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미국은 달러 약세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끌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은 하락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 장세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여부는 이제 유가의 지지에 달려 있는데요. 금일 미국장 반등을 하면서 현재 유가 지지 구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연준 역시 아직 목표 인플레이션율에 미달했기 때문에 여전히 금융정책 완화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현재 코스피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론은 현재 조정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기술적 지표상으로 잠깐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주요 이평선에서 조정받는 모습 그리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이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송동현 전문가는 일시적인 조정장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조비 멘토님 딱 한 줄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1분봉 보면서 관망하면서 저와 같이 매매 같이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8월 4일 목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줬었고요. 유럽 쪽은 혼조세였는데 어제 많이 빠졌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어떻게 출발이 될지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예, 먼저 코스피 쪽부터 분석해 주십시오. 송동현 전문가님. 네, 현재 코스피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아직 지수가 반영이 안 된 모습인데 현재 선물 지수는 현재 249.95포인트로 현재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역시 현재 상승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시총 2위의 한국전력 역시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와 나머지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위주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은 현재 삼성 IT 종목을 차익을 실현하고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모비스 쪽으로 현재 매수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위주의 어떤 IT 종목 위주의 상승을 보일 수 있지만 이제는 너무 고점에 다다랐고 그래서 현재 저점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 부품 업종들의 그 중심을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조금만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시겠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대부분 빨간불을 켠 것 같거든요. 예. 예, 지금 보면 이제 코스피가 2006포인트로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및 한국전력,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등이 현재 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의 그 반등도 현재 시작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라든지 삼성생명, 신한지주, 그리고 LG화학 등도 현재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 자체가 시총 상위주 위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내일 한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제 앞전에도 제가 조정을 받고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을 기반으로 해서 시총 상위주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동현 전문가께서는요, 앞서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보기에 앞서서 어제의 하락은 당연한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앞으로 지수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사보면 좋을지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1.29포인트, 0.57% 상승하면서 출발이 됐네요. 2006.08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코스닥은 어떤 분위기인지 볼까요? 어제 700선 붕괴가 됐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조병훈님? 일단은 어저께 700선 붕괴가 됐었네요. 그렇죠. 698.32%에서 마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701.14% 이제 포인트에서 0.40%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상승 중이라고 하기에는 음봉으로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를 좀 띄었죠. 분봉 차트를 보면은 이제 시가를 띄었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시가를 이제 매꾸로 내려온다라는 그 점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기대보다는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적극적 매수보다는 소량 또는 뭐 관망하시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고, 역시나 뭐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은 분봉 차트를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0.29% 좀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나마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가 마이너스 0.21% 하락 중에 있고, CJ ENM이 0.47% 좀 상승 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CJ ENM이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좀 음봉으로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가 0.98% 조금 상승 중에 있고, 루엔이 이제 0.73% 어떤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가 0.58% 뭐 보합권 쪽에 유지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2% 좀 크게 상승이 나오네요. SK 머티리얼즈는 어제 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세 무관하게 이제 7%까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컴투스가 0.18% 상승 중에 있고, 케어제니지 보합권 쪽에 있고, 파라다이스가 0.32% 약간의 좀 상승세가 좀 나오네요. 파라다이스 역시도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패턴을 좀 돌리려는 모습입니다. 코미팜이 0.96% 하락 이제 상승 중에 있고, 이오테크닉스가 0.27% 하락 중에 있고, 이제 휴제리무 보합권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이 0.66% 좀 상승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제 아침장을 좀 보다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들은 조금 빨간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은 아직은 아침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좀 볼게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5% 정도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16,168.34로 출발이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국내 증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어제 외국인들이 20거래일 만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오늘의 수급 상황 어떤지, 또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네. 예. 지금 투자자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이 마이너스 74억 정도로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회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플러스 19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이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코스피를 사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부로 마이너스 800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금일 역시 마이너스 74억으로 현재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오전이기 때문에 향후의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면 현재 코스피 비차익 매물이 무려 8,700억 정도의 매수 우위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차익 매물이 많다는 것은 현재 지수가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에서 현재 매수 우위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생 쪽으로도 한번 살펴봐도 외국인이 현재 풋 매도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보다도 더 떨어지긴 힘들다. 그렇게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업종별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의료 정밀 쪽이 플러스 1.58%로 현재 가장 높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이제 IT 위주의 상승장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의료나 이쪽 중국 소비주 같은 쪽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증권 업종이 0.72%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건설업, 그다음에 은행, 전기전자, 여전히 전기전자 쪽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기전자 위주로의 상승도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의료정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타 대부분 제조업, 금융업, 의약품, 통신업, 보험 전부 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운수 창고나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 종이 목재를 제외한 전 업종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송동현 전문가와 함께 코스피 수급받고요. 업종별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조비 멘토님,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이나 뭐 테마가 형성이 되는지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수급은 넘어갈까요? 수급도 같이 봐주세요. 네, 수급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이 오늘 33억을 매수를 하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11억과 15억으로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았죠. 그래서 수급은 현재는 개인만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라간 업종들이 아직은 뭐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았기
아시겠지만 일반 전기전자, 그러니까 삼성 종목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부품주들이나 이제 전기전자 쪽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서는 이제 삼진 15.87% 좀 크게 상승하면서 이제 업종에서는 1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차지하는 것이 기계장비인데 기계장비도 현재 넥스턴이라는 종목이 14%까지 좀 상승이 나오면서 1%의 조금 업종이 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종은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오늘 많이 떨어진 업종 중에서 운송 업종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운송 업종 중에서는 유성 TNS라는 종목이 2%로 좀 떨어지면서 종목 업종 중에서는 제일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올라간 것들 중에 뭐 혹시 테마가 붙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직은 뭐 상한가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인포뱅크가 현재 16.87%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삼진 그리고 뭐 넥스턴, 국보 같은 종목이 나오네요. 국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시 이제 새로 이제 테마가 좀 붙었죠. 문재인 관련주로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추가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천일 고속이나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었죠. 계속해서 좀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뒤로는 NG, 스텔러리지가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슈가 조금 더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살펴본다라면 오늘 그 다음에는 뭐 EN3, 넥스트치 뭐 강진, 원택이 5%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당히 좀 관리 종목이나 부실 종목 그리고 경고 종목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상승 그 순위를 좀 보면은 그런 종목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장이 어제와 같이 좀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좀 보합권 내지 또는 좀 강한 상승이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약한 상승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하루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000선, 700선 지지가 되는 분위기가 나와서 여러분들 안도의 한숨을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뒤에 또 분석해드릴게요. 잠시 외환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환율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하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50전 하락한 1117원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환율이 좀 빠르게 밀리면서요. 현재는 1114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대외의 상반된 재료에 따라서 1110원대 중후반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민간 고용 증가 등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다만 고용이 서비스업에 치우치는 등 고용시장 전반은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미국 뉴욕 상업거래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9월 인도분은 전일 대비 1.32달러 상승한 배럴당 40.8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전날 4개월 만에 40달러를 하회했던 데서 하루 만에 다시 40달러 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환율은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117원 7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4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17원 60전보다는 약 30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의 1110원의 지지력이 확인이 되었고요. 따라서 오늘 서울 환시에서도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의식하면서 1110원대 중반부터는 저점 인식 매수가 나오면서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어제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환율을 끌어올린 만큼 오늘도 순매도가 이어진다면 환율은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로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전히 수급상 공급 우위인 상황에서 달러가 상승할 때마다 수출업체들의 내공 물량이 나오면서 상단을 제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1110원대에서 다소 무거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대로 오늘 역시도 달러의 환율에 연동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14원에서 1120원입니다. 예, 달러원 환율 움직임 봤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장 특징주를 분석해 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앞에 지금 OX 팻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드리면 이 종목을 사도 돼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X를 들어주시면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7 출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4% 넘게 급등하면서 5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오늘장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이시면 지금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의견 들어볼게요. 3, 2,
들어주시면 됩니다. 두 분 다 예스를 들어주신 거죠. 예, 삼성전기 지금 사도 된다는 말씀인데 오늘 좀 급하게 올라와서 다소 부담스럽지는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조부 엔터님?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를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연봉 차트로 좀 큰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먼저 2년 연속 좀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부터 이제 관심을 볼 수가 있는 연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으로서는 2016년부터 좀 관심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고 한번 이제 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기가 이제 삼성전자랑 조금 이제 같이 이제 같은 삼성 계열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전고점을 좀 돌파한다라면 삼성전기도 약간의 좀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저가 메리트로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뭐 특별히 이슈나 있거나 뭐 호재가 있어서 좀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워낙 좀 바닥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상승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이제 하락이 좀 나온다라면 그때 매수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얼마 정도가 가능하실까요? 높게 잡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만 1,000원 정도에서 6만 2,000원 정도 한번 짧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기 두 분의 의견 지금 자리 매수 맞다이셨거든요. 우리 송동현 전문가님의 의견도 여쭤볼까요? 네. 예. 삼성전기 지금 현재 보면 현재 골든크로스를 보이면서 현재 120선인가요? 거기를 뚫고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정배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매물대를 분석하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현재 6만 3천원 부근에서 그 다음 매물대가 위치를 해 있고 지금 여기를 현재 별로 그렇게 저항을 받지 않고 강하게 현재 뚫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더라도 현재 57,000원 부근에서 현재 처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매물대인 65,000 부근에서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상승이 강하기 때문에 매물대에 위치함에 있어서도 상승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순매수량도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강세가 쉽게 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앞으로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모습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삼성전기 매수 가능하다였으니까요. 함께 매수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볼 텐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8,140억 공사 수주 소식의 강세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삼성그룹주 주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들어주세요. 3, 2, 1. 예, 드셨습니다. 한 분은 노시고요. 한 분은 예스시네요. 먼저 송경현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자리 매수 자리예요? 네.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이제 하방으로 갔다가 현재 방향을 돌리면서 현재 시가 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정도로 거의 죽어가던 회사를 살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중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수주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8천억대 규모로 이제 수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주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주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을 하자면 현재 매물대가 11,000원 부근에 조금 몰려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조금 양봉으로 가지 못하고 현재 십자형 형태의 지금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1,000원만 돌파를 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기간을 잡자면 매수대를 잡자면 매도 가격을 잡자면 한 13,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금 매수하신다면 13,000원 부근 정도에 한번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신다면 또 기간의 누적 순매수량을 보신다면 지수가
하방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상승의 움직임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현재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동현 전문가께서는요,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하더라도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 자리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조비 멘토님은 좀 다른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종목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노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큰 그림이 연봉 차트가 좀 음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형세가 있지 않습니까? 팔딱팔딱 뛰는 종목을 좀 사야 되는데 아직은 좀 팔딱팔딱 뛰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연봉 차트가 아직은 음봉으로 남아 있고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늘어나면서 음봉이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추가하게 좀 나올 수도 있거나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은 나쁘지는 않지만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노를 들었고, 내년에 또 양봉이 나오면 그 연도 이제 다음 연도에 좀 사시는 것을 좀 본격적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좀 시간 대비 수익률이 검토를 한다라면은 저는 좀 노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펀더멘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올해 그 시간 있잖아요. 그 기간이 너무나 길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수는 아니라는 조비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특징주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정유주를 볼 텐데요.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 그 중심에는 또 정유주 에너지주가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어제까지만 해도 배럴당 40달러 선이 붕괴가 되면서 좀 우려가 됐었는데 다시 반등을 줬었거든요. 이 정유주 오늘 국내장에서 오르고 있는데 다시 사봐도 될 만한 시점인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3, 2, 1. 예,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예 쓰시네요. 먼저 송동현 멘토님의 의견부터 여쭤볼까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정유주를 사자고 하셨으니까 그중에서도 탑픽도 함께 좀 꼽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유주 중에서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을 가장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물론 정유 업체의 그 정유적인 특성도 있지만 2차 전지 쪽에도 이슈가 있는 유망한 종목이죠. 제가 아까 앞전에도 개장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달러 약세로 가기를 원합니다. 달러 약세로 간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유가가 현재 50달러까지 갔다가 현재 37달러, 8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데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40달러, 50달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차후에 지금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미국은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면 원자재 가격, 즉 석유의 가격도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은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15만 원 부근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저항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움직임상 이 저항을 돌파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쉽게 유가의 지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정유주가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송동현 전문가께서는 일단 SK이노베이션 15만 원 선에서는 매물대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을 크게 보고 계신 거거든요. 조비 멘토님 최근 들어서 저희 특징주 분석할 때는 매수해볼 만한 종목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SK이노베이션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해외 차트 유가랑 관계도 있겠지만은 SK이노베이션 자체만 놓고 봐도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분석을 해도 이제 연봉 차트가 조금 2-1로 좀 이제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1년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해서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는 조금 계속해서 이제 양봉으로 남을 거예요. 연봉 차트 좀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양봉 형태로 남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정유주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내년, 이후로는 조금 이제 업황 쪽에서는 수혜를 좀 덜 받을 것 같으니까요.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연도까지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를 좀 잡아야 된다면 정고점은 좀 더 역시도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은 매도가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이요? 네, 20만 원이요. SK이노베이션 들고 계신 분들,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 15만 원 돌파해서 20만 원 선까지 목표가 설정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SK이노베이션 두 분의 의견은 매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종목 볼게요. SK바이오랜드입니다. 오늘 장에서 갭상승 출발해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가 어제보다
전보다 3% 정도 상승한 22,550원대인데요. 이 종목이 2분기 호실적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반기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지,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액션. 네. 한 분은 또 노시고 한 분은 예스신데요. 예스부터 좀 들어볼까요? SK 바이오랜드는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부터 좀 봐주세요. 네. SK 바이오랜드라는 기업은 이제 화장품 원료를 수출하는 기업이죠. 예. 현재 SK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사업의 안정성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라는 이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현재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주식은 매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기술적 분석으로만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걸 자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일봉으로만 보시면은 현재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 지난 6월 24일부터 상승을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치면서 현재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 기간을 이용해서 현재 외국인 순매수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화장품이나 바이오 업종 자체가 지금 사드 이슈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싼 가격에, 그리고 좀 싼 가격에,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위치에서 사는 게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오늘 시가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의 입장에서는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매물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봉 25,000원 선을 뚫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월봉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다시 정배열로 가려고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종합을 해보면은 가격대가 한 23,000원 부근까지 온다면 그때 한번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사고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SK 바이오랜드가 화장품 관련주로 분류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화장품 관련주 지금 매수 적기인가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도 좀 네, 봐주세요. 맞습니다. 예. 그 화장품주를 조금 설명드리면, 화장품주는 현재 강력하게 지금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중국의 그 사드 이슈,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현재 좀 심리적으로 악화가 된 상황인데요.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이 죽지 않는 추세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의 조정을 이용해서 싼 가격에 조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동현 전문가께서는요, 지금 사드 문제, 또 우리나라의 각 면세점마다 1인당 살 수 있는 화장품 개수를 줄인다는 그런 소식 등에 의해서 화장품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매수 적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비 멘토님께서는요, 의견이 다소 다르신 것 같아요? 네, SK 바이오랜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하고, 화장품 전체를 저번 계속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유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SK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종목이 아직은 큰 그림 계속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냐면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식은 다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시간 대비 수익률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 2,000개 종목 중에서도 시간 대비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우리가 예스 노 했지만 그 종목들 전부 다 이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닌지는 확인하기 편합니다. 연봉 차트를 통해서 그냥 확인하면 되고요. 음봉이 여러 개 나온 뒤에 양봉이 하나 나오면 그 뒤부터는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스 노가 너무 간단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음봉으로 현재는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비 온 뒤에 날씨가 제일 빨리 다시 상승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한 2개 정도는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매수를 좀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비 멘토께서는요, 삼성 바이오랜드였죠? SK 바이오랜드 죄송합니다. SK 바이오랜드 매수 의견이 아니라 지금 자리는 살 자리가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SK 바이오랜드까지 분석해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종목 볼게요. 원익 IPS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라인 설비 투자를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원익 IPS가 오늘장에서 0.39% 오르면서 25,950원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원익 IPS 출발 증시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예. 한 분은 예스고 또 한 분은 노세요. 예. 송동현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네,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예스를 이제 들고 있는. 굉장히 많네요, 지금 자리에서.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면은 왜 예스를 계속해서 드냐면, 단기적으로도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뭐 중장기적으로 쭉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종목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 괜찮았기 때문에 우선 예스를 들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워닝 IPS 같은 경우도 현재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닝 IPS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아직 실적 장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IT 종목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워닝 IP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차트로만 봤을 때는 현재 안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들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보시면은 워닝 IPS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닝 IPS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우량하고 삼성전자에서 아주 밀어주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보신다면 좀 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워닝 IPS는 차트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조비멘토께서는 왜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 매수 아니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 근데 왜냐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확률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려보지 않고, 두 번째는 무조건은 좀 올라간다라고 저는 무조건 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 자체로는 보면 저도 역시 뭐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라간다라고 다 사면은 종목을 다 사야겠죠. 그렇죠? 포트가 가득하겠죠. 백화점처럼. 그 중에서도 좀 골라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중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신고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규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2,000개 종목들이 옆에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워닝 IPS보다는 좀 더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 드리지는 않고, 제가 좀 예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저도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이 예스라고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닝 IPS는 제 돈으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리스크 대비 또 다른 것과 비교를 한다라면은 저는 노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마다 시장을 보는 뷰가 다르시니까 어떤 멘토를 팔로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투자 비법을 가져가는 것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증권사를 좀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2포인트, 코스닥은 70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업종 쪽으로 좀 중심을 두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예,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은 바로 전기차 섹터인데요. 어제 이제 삼성 SD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죠. 예상치보다는 못 미쳤지만, 향후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새벽에 이제 뭐 블룸버그발, 또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피아트 뭐 전장 사업 부분을 인수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점은 지금 이렇게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삼성그룹 역시 발빠르게 좀 행보를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분을 좀 유심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향후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어제는 삼성 SD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오늘 역시 2% 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기가 5%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삼성그룹이 자동차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시장 기대감이 종목에 지금 기대감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에 전기차 부분은 또 일제히 조정을 받았죠. 거기에 있어서 어제 삼성 SDI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한 뭐 종목으로는 뭐 PNT라는 종목이 10% 이상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요. 관련된 뭐 LNF라든지 후성, 이런 전기차 최근에 차트가 양호한 그런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권에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대장으로는 삼성 SDI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조 계속 이어갈 텐데요. 앞서서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장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한 종목이라도 사볼 만한 시점인지에 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의견 보여주세요. 3, 2, 1. 들어주세요. 예. 두 분 다 노를 드셨어요.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사 이탈리아의 피아트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테슬라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향후에 더 좋을 것이다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오늘 또 급등세 나오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들썩이고 있는데 왜 노를 드셨는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현재 수급이 몰리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물대가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돌파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간으로. 그리고 자동차 업종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장세라고 보이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전기차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전기차 이슈는 그 관련된 전기차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전기차 종목을 접근하는 게 맞지 기본적인 자동차 부품주로 모든 부품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기차만 가지고는 조금 접근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구간별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서 쉽게 상상하기가 힘들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전기차 종목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종목,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성장 가능성이 좋은 종목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삼성 SDI는 오늘장 또 오르는데. 예. 그렇죠. 이제 그 양극재 위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라든지 그다음에 LNF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양극재 활성화 물질이 굉장히 현재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우리산업 같은 종목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전기차 업종에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또 제가 언급한 종목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 쪽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송동인 전문가 의견 들어봤고요. 조비 멘토님 전기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노 하셨어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관련주는 전기차 관련주랑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관련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올라가야지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현대차랑 묶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기차는 뭐 전기차로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를 들었고요. 전기차 관련주 종목으로서는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추천드릴 것은 없어요. 그동안 전기차 관련주라고 파워로직스 좀 추천드렸는데 지금은 따라잡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하셨던 분들만 가져가고 다른 전기차 관련주도 좀 살펴봤었는데 이슈를 좀 상당히 많이 다뤘었고 조금 재무가 부실했고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와중에서는 좀 파워로직스가 좋았지만 파워로직스 역시도 지금은 고점에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홀딩하셨던 분들만 그냥 계속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다른 또 업종이나 다른 종목을 좀 매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라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꼭 그걸로만 수익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한번 수익 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일진공이라는 이제 한일단조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한일단조라는 종목도 이제 그 자동차 IT 이제 자동차 부품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한일단조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한일단조 정도는 사볼 만한 종목이지만 전반적인 전기차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들을 지금 매기 시기는 아니다, 매수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 하나 좀 볼까요? 시장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요 오늘장 0.04% 빠지면서 75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어떠실지 같은 의견이실 것 같기는 한데 들어볼게요. 3, 2, 1. 예. 잘못 드셨나요? 노 드셨네요. 예, 저도 두 분 다 노를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이번에는요, 조비 멘토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빠지는 종목 사실 매수하라고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저거 아니라도 그냥 일반인이라도 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누구나 다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매수를 안 할 것 같고, 일단은 내용을 좀 드린다면은 오뚜기 이제 장녀나 아니면은 이제 오뚜기 회장님들이 자 매도를 했더라고요. 위에서 이제 꼭지에서 이제 물량은 다 털고 이제 조금 내려와, 그래서 이제 물량을 빼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가 물량을 빼면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피라미드에서 제일 아래층에서 가장 큰 버티고 있는 모래알을 빼버리면은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뚜기는 그런 현상을 좀 일으키는 것 같고, 앞으로 들어갈 일은 없겠습니다. 오뚜기가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려면 한참이 걸리니까 오뚜기는 이제 보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뚜기는 실적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듣고 싶어요, 송동인 전문가님. 네, 일단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하락 추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종목을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가 심하다는 자체가 이미 그 개인들도 물량을 다 청산을 하고 있고, 또 위에 또 기관이나 외국인도 별로 사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한 80만 원 부근인가요? 이때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서는 현재 강력한 호재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실적이 굉장히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오든지, 이런 파격적인 어떤 우호적인 상황이 도래해야만 좀 더 다시 매수를 고려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락이 추세가 이어가는 종목을 굳이 사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만 해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매수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오뚜기 지금 매수 시점 아니다 였습니다.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오뚜기까지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YG 차이나 인베스트의 송동현 전문가, 샘플러스의 조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설의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발의 배경환 전문가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의 배경환입니다. 예, 오늘 새로운 추천주를 듣기에 앞서서 발의 전문가님만의 매매 전략 노하우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앞서서 추천의 종목 주셨던 종목이죠. 성호전자 리뷰도 부탁드릴게요. 네, 성호전자가 처음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성호전자가 소액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틈타가지고 이번 물량을 출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을 다시 보이면서 오늘 제가 보니까 다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현재는 매수 관점으로 다시 도달했기 때문에 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오늘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번에 좀 상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가 최근 여름 수혜주의 센테크로 큰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한국 패키지와 VR 테마주 세니트를 추천해 큰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번에는 포켓몬고 수혜주로 성호전자를 추천해서 큰 수익률을 깨고 기록을 했고, 지금은 조정을 보이면서 매수 관점에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추천한 종목들을 보면 앞으로 각광받을 테마나 재료들을 중심으로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요즘 같은 순환 매장에서는 선 매수에 기다리면 반드시 큰 수익을 안겨드린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순환 매장에서는 정부 정책주나 또는 악재로 인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마무리돼 바닥을 헤매고 있는 종목을 골라서 매수해서 버틴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큰 수익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8월 초인데요. 8월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테마로는 전기차와 화장품 관련주도 보셔야 하는데, 현재 화장품주가 사드 배치 문제와 중국의 화장품 품질 관리 강화 이슈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관련주들 현재 실적을 보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어제도 뉴스가 떴지만
실적은 아주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대단한 업체들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대응을 잘 하셔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화장품 업체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화장품 개발을 해 중국에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대응 호재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으로 악재는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인 화장품 테마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이고 이렇게 악재가 드러나 주가에 이미 반영된 대바닥 종목을 미리 매수해서 길목을 지킨다면 반드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화장품과 전기차 관련주 추천 종목으로 한 종목씩 주셨잖아요. 오늘 추천주 들어볼 텐데 지난 시간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바이온부터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고 지금 매수 자리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바이온을 앞번 주 추천드렸는데 리뷰를 다시 하지만 사실 오늘 바이온을 새로 추천하는 마음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바이온이 기존 산업재, 화장품 원료, 바이오 의료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요즘 부쩍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바이온이 화장품 원료만 만들었던 기업이 직접 화장품 제조를 하여 중국 진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진출을 위해서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청국에 위생허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루머에 의하면은 곧 임박해 있다 또는 지금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초 지분 인수를 결정한 북경 원일 차식 유황공사를 화장품 사업의 거점으로 삼아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는 전원사채 82억 원을 발행해 대규모 자금 확보를 성공리에 마쳤고 판매망 확충을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 등 11곳의 해외 기내 면세점에도 진출해 있는 스킨에이지와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함께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업무 제휴로 바이오는 스킨에이지의 상표권 사용 권리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국내는 물론 중국 시장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 계획입니다. 어제는 중국 시장에서 뉴스가 나떴는데 스킨에이지 제품이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으로 조정을 어제 바이오는 받고 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바이오는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데 20억을 출자하기로 하면서 기업 지분 투자에 82억 원 합하면 100억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지금 시작을 하였습니다. 요즘 부쩍 바이오는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승인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할 뿐 아니라 긴 시간 준비했던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는 의미로 해석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제도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이 어떤 의미인지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눈치를 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바이온의 중국 시장 진출은 상상을 초월하는 주가 상승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을 보면 월봉에서 이번 2,000원대 돌파는 9년 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5,000원대 돌파 후에는 2만 원까지도 무주공산의 월봉 대박 차트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번 바이온을 추천한 저로서는 바이온의 큰 폭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온 주가를 보면 2,300원대로 초도박 재료가 대기 중인 종목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온 손절가는 2,150원으로 상향을 하고 이번 중국 승인이 임박이 옴에 따라서 1차 목표가는 5,000원, 2차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바이온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말씀하셨는데요. 2차 목표가가 거의 5배 수준입니다. 급등세를 함께 누려보실 만한 그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매수하시면 좋겠어요. 바이온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화신테크도 오늘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바이온 잠깐 제가 정정을 해야 되냐면 화장품 용기 사업을 이번에 다시 새로 진출한 것입니다. 화장품 제조하고 화장품 원료 그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제 삼성이 피아트 클라이슬러 전장 부품 기업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지금 시장을 떠들썩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이 스마트카와 친환경차, 전기차 등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수 규모는 약 3조 5천억 규모로 이 뉴스로 전기차 테마들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스마트카나 전기차 등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차량 경영화입니다. 그 중심에 이 화신테크가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 테마 흐름을 보면 큰 상관없는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이 전기차 테마가 형성되는 만큼 전기차 종목을 반드시 옥석을 가리셔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그제 전기차와 테슬라 미국의 태양광 발전 기업인 솔라시티와 합병을 발표를 했는데요.
배터리 충전도 태양광으로 하고 일부는 자체 태양광 직광판을 설치해서 스스로 동력을 생산하여 움직이는 차를 개발할 목적으로 합병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차체의 경량화입니다. 차체가 가벼워야 당연히 연비가 좋아지니까 연비의 효율성을 차체의 무게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기차뿐 아니라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경량화 차체나 셰시를 납품하는 기업은 독보적일 정도로 이 화신테크 하나뿐입니다. 거의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들이 납품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전기차 메이저 기업인 테슬라를 비롯해서 벤츠, BMW, GM, 클라이슬러, 포드, 그다음에 인도의 타타차, 중국의 베이징 열차까지 차량 경량화 차체 납품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곳은 현재 화신테크고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이에 그 삼성이 지금 그 전기차나 스마트카 출시를 하는데, 그쪽으로 진출하는데, 화신테크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걸로 제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 내 최고 수혜주로는 저는 화신테크만한 기업이 없을 뿐 아니라 기술력도 독보적이어서 전기차 테마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강조해도 또 강조하여도 전혀 의심감이 없는 종목이 화신테크입니다. 이번 삼성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음으로써 최고 수혜주로 화신테크가 전기차 테마 내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고 시가총액이 약 360억에 불과합니다. 품절주라는 단어를 연상케 하는 종목으로 유통물량 대주가 장기 물량을 제외하면 유통물량이 약 200만 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화신테크의 상상 이상의 급등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3,100원으로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인 8,000원, 2차는 12,000원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예, 새롭게 전기차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옥석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차량 경량화의 중심에 있는 화신테크까지 오늘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습니다.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여기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는요.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출신의 김경남 멘토가 주식시장에서의 올바른 투자 비법에 대해서 방송을 해주실 텐데요. 마켓 서치 10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신고가 관련된 소식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향후에 오전 10시 마켓 서치 10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